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환율이 올라도 좋고요. 떨어져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제가 이따 너무 알려드릴게요. 낚시인데요. 네, 자, 그러면 네. 환율 지금 2021년 4분기, 2022년 좀 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험자님? 네. 전문가는 아니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경험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모릅니다. 몰라요. 네.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달러 선물이나 뭐 그 FX 마진 거래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원달러 환율을 단 1원이라도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네. 아마 전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네.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가 요즘 이제 또 이제 기승을 부리면은 또 이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예측을 했어요. 아,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이제 사실은 오르는 이슈이긴 하지만 네. 내린다고 예측을 하고 샀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요. 그 원화 같이 하라고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또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대외적인 경제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금값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도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은 낮아진다라고도 또 경제 교과서에 이런 데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를 하면서 경험해 보기도 하고 저도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나 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없었어요. 예, 저는 5원도 예측 안 해요. 그냥 아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오르면 사고 오르면은 팔고 내리면 사고 너무 오르면 안 사고 그냥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책에도 아직 소개하지 않고 좀 어려운 개념이라 그런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되게 재밌겠죠. 올라도 돈을 벌지만 떨어져도 어떻게 돈을 벌지? 제가 이제 공매도라는 개념을 여기에 응용했어요. 어떻게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는 이제 제가 힌트 같은 거를 계속 주거든요. 네네. 이걸 왜냐면 이제 그냥 대중에게 오픈하기는 약간 이제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은행 당국의 정책 이슈라든지 막 이런 거하고도 좀 복잡하게 불법은 아니고요.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환율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도 드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거기서 이제 평단가를 갖다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환율이 올라도 좋고요. 떨어져도 좋아요. 예,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제가 이따 너무 알려드릴게요. 낚시인데요. 아니, 작가님한테 알려드릴게요. 팁이라도 좀 주세요. 약간의 알 수 있는 팁,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많은 분들한테 달러 투자의 경험이 조금만 쌓이면 스스로 다 알게 되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히 스마트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환율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를 먼저 다지셔야 되니까 제가 기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은 아시잖아요. 이제 책을 지어보셔서 책은 조금 더 세밀하고 좀 정밀하고 좀 복잡한 부분도 이제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고급 레벨, 그러니까 기초 레벨에서는 다루지 말아야 될 좀 고급 레벨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러 투자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이 딱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달러 투자가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키움증권을 4만 원 받고 개설하세요. 그리고 95%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그냥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해줘요. 거기까지 됐죠. 그리고 1달러를 사보세요. 그리고 1달러를 하루 있다가 팔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달러가 환율이 올랐으면 이제 수익을 몇 원 정도 얻었을 거고요. 내렸으면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이것만 딱 해보시면은 제가 이 책에는
환전 모바일 앱으로 환전하는 법, 네. 인터넷 뱅킹 활용하는 법, 은행에서 산 달러를 증권사에서 파는 법, 이렇게 막 복잡하게 좀 고레벨의 어떤 얘기를 해줬더니 네.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이나 지금 이렇게 글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그리고 나서 뭐 책도 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또 이제 제가 인터뷰한 영상들 보시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해놔요. 네. 그래서 뭐 거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수수료를 어쨌든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95%인가요? 현찰은 90%가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전신환으로는 증권사하고 그 인터넷 뱅킹에서 살 수가 있는데 네. 그건 95%. 근데 환전 스프레드가 달라요. 아까 현찰은 1.75%인데 네. 얘는 1% 정도예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권사 네. 키움, NH나무, 신한은 제가 이미 확인한 증권사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95%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찰로 사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전사나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신하는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미국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은 일단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원화로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곳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네. 경우도 있는데 내가 그 낮 시간에 환전을 해놓은 달러로 아니면 은행에서 산 달러를 증권사로 보내서 네. 달러를 샀을 경우에는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증권사 메뉴에 보면은 네. 환전이라는 그 메뉴가 존재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원화 그 바꾸고자 하는 달러를 입력하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에 그 우대율까지 적용된 적용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적용 환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 1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0.5원이죠. 사고 팔 때가 1원이니까 0.5원 정도 기존 환율보다 좀 비싼 수준이면 95%가 적용됐다라고 생각하고 바꾸셔도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환전해서 내가 이제 달러로 예수금이 쌓이면 예, 환율이 올라가면 파는 거죠. 그냥. 난 달러를 산 거네요, 그게. 그렇죠. 환전이 매수고요. 아, 그쵸. 재환전이 매도예요. 예.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복잡하게 설명했나? 아, 저도 맨날 사고 있었구나. 예, 사고 팔고 하셨던 거예요. 그 원화가 필요하면 달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환전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매도예요, 그게. 아.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렸어요. 내가 총 자산이 2억 원이에요. 1억 원으로 이게 환율이 그냥 쉽게 1,000원이라고 할게요. 네. 1,000원이면 10,000달러잖아요. 네. 1,000만 원이면. 네. 그러니까 1억이면은 10만 달러겠네요. 2억의 자산이 있는데 1억을 달러 10만 달러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예, 원화가 1억 원 있고 네. 미국 달러도 1억 원만큼만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똑같이. 환율이 오르면 네.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죠. 그러면은 수익 실현하면은 맞아요. 원화가 늘어나게 되겠죠. 네. 만약에 근데 얘는 이미 낮아져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아. 얘는 그냥 1억 원이 우리나라에 솔직히 달러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도 관심도 없고 없죠. 예, 우리가 터키의 환율이 완전히 그 폭등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터키의 리라화의 가치는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 여행 갈 생각하지 네. 그 사람들이 뭐 환율 때문에 뭐 고통받고 이런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터키로 가면 예, 엄청나게 싸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달러 대비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베네수엘라도 살 수는 있는데 위험하죠, 사실은. 아. 예, 그런 방식으로 아까 이제 얘기 계속 드리면은 내가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몰라요. 그냥 원화 상태로는 1억 원은 1억 원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은 수익 실현 해버리고 그러면은 1억 원이었던 게 1억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총 2억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했죠. 네. 이때는 원화로 달러를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25만 불이 생기겠죠. 네. 예, 어느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버는 일이 이게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롱숏 전략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 이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닫고 주식 달러 투자를 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뭔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건 뭐 홀에 걸든 짜게 걸든 예. 어느 쪽이든 돈을 벌 것 같고. 아니,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네.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심지어. 어. 예.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자산에 둘 다 베팅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카지노에서 홀짝에 다 걸면 하나는 잃고 하나는 없어지, 하나는 없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투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아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이렇게 쉽고, 예. 그 다음에 안전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잘 하시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쌓였으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자산, 예. 부동산, 예. 주식 빼고, 요 달러를 해가지고 거의 계속 하도. 그렇죠. 실제로 제가 올해 1,080원 정도 떨어졌을 때 제가 네. 블로그에도 얘기했어요. 나 전 재산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겠다. 네.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식 투자는 7번 분할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안 사요. 네. 왜냐면 하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쵸. 상장 페이지도 있고. 방장이.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은 하방이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0이 된다는 건 미국이 망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럴 일은 뭐 이미 없죠. 우리나라도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믿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저는 700 스플릿이라고 불러요. 네. 결국 사겠다라는 거, 내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반등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독자분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가져야 하지 않고 떨어지면 가져야 해요. 아, 이 달러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실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네. 계속 그것만 하면 되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못 오늘 하는 저는 주식 샀어요. 나는 달러 대신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면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단점 때문에 네. 제가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지나면 네. 깨지잖아요. 저는 건물이라도 팔아서 바꿀 의향이 있어요, 실제로. 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이게 아까 그 거래 비용이 그렇게 낮은 줄 처음 아셨잖아요. 네.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자기가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환전하면서도 몰라요. 저는 당연히 이제 해외 나갈 때 항상 달러를 교환하니까 예, 그거 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남나? 무조건 손해본다라는 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환전하면 그냥 그때부터 잃고 시작된다. 그러니까 라고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때도 얘네가 은행이 네. 더 가져가고 또 다시 그렇죠, 사고할 때도 또 가져가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1% 환전 스프레드율 1%의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내가 1,000원에 사면 1,001원 이상 됐을 때 팔으면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1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1틱밖에 안 되는데도. 예, 1원 이상만 거래 수수료가 1원이기 때문에 1,000원 기준으로 하면. 근데 1,200원 기준으로 하면 1.2원이 되겠죠.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별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 저는 그냥 1원으로 계산해요. 아, 내가 오늘 1,180원에 샀으면 1,181원 이상일 때 팔면 수익이다라는 거 알아요. 아, 수수료가 진짜 작네요. 예. 거래 비용이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낮다니까요. 이거를 아무리 제가 방송을 지금 몇 군데 얘기하고 이 책이 지금 연방권이 팔렸는데도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블로그 찾아서 댓글 아마 남기는 거죠. 제가 오늘 말이 많은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연결을 해줘 이렇게 책이 출간되고 나면 여러 네. 가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맞아요. 근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 출연일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이제 기간이 좀 지나서 나올 때는 다 나왔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쏟아내는 거라고. 다 쏟아내고 나세요. 더 이상 나갈 체력도 많지 예, 않잖아요. 아니 뭐 할 얘기도 없고.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수수료 오케이. 예.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뭐 얼마 네. 때린다 하잖아요. 네. 자, 이것도 돈을 번 거면 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네. 몇 가지겠다 하잖아요. 네. 세 가지겠다고 했는데 한 개는 그 세금이고 나머지 두 개 뭐였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세금 얘기 먼저 잠깐 하면은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할까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1,010만 원을 벌었을 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내야죠. 그러면 세금이 얼마지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네.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런가 보다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300억 원을 샀잖아요. 그걸 팔면서 수익도 막 200~300만 원씩 하루에 200~300만 원씩 계속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수익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세금 내야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작은 금액일 때고, 금액이 커지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당시에 어떤 그 기획재정부하고 네. 국세청에 네. 국민신문고라는 곳을 통해서 질의를 넣었어요. 네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그 환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진짜로 세금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돌아오는 답변이, 예, 없습니다요. 0이에요, 그냥, 왜 세금이. 없지?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대요. 환차익의 세금을 그러면 이제 환율 체계가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일단 그래서 한 군데도 없고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환차익이 없다라는 걸 질의서를 갖다가 맨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환차익에는 세금이 0입니다. 써 있는 걸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검증해보고 지금 실제로 저는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서 조사받을 때도 보통 이런 걸로 조사를 받으면 세금이 혹시 나도 모르는 내가 깜빡하고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 법도 한데 그쵸. 저는 이미 그 세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FIU라는 곳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없으니까 마음껏 투자하시고 또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나가면 또 악플이 막 달려요. 왜 너는 세금 안 내서 좋겠다라는 말하고 아니 법적으로 없는 건데 뭐. 아니, 그러니까 넌 세금 안 내고 돈 벌어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내가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낸 게 아니라 그냥 법이 그렇다라는 거고 또 한편의 악플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생길 거야. 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없을 텐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구상에 없어요. 세금을 물리는 데가 환차익으로. 그러면 이제 무역 체계나 이런 게 막 이상해지는 구조인가 봐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보를 드리려는 입장에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악플은 좀 달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금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사실 우리가 이 근로소득 같은 것도 연봉이 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걷어가니까 다 이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 정도 다 걷어가고 하니까 저도 부동산으로 아까 마음만 부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 다주택자라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 차익이 한 70%가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팔 수 없어요. 팔고 싶어도. 근데 이제 저는 그 달러 투자는 세금이 0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저한테는 또.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하기가 너무 좋아요. 야, 그러면 현금 흐름 창출하기 위해서 달러는 어느 정도 지금 운용하세요? 그것도 또 말씀이 많은 게 제가 거래 비용까지 해결됐죠. 그 세금도 해결됐죠. 좋아요. 또 하나는 야, 너같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렇죠. 70억 자산고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잘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경험이 쌓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드머니가 커지고 그걸 굴려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1만 달러로 그 10만 원을 버는 1%밖에 안 되지만 경험을 하고 나서 계속 1만 달러를 샀겠어요? 겁이 났겠죠. 이거 운이 좋아서 한번 이러고 다음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한동안 제 투자금이 한 번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100만 원을 내가 사서 5원이 오르잖아요. 5원의 환차익을 얻잖아요. 5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리의 마법이 가동이 돼요.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5천 원을 제가 이제 손절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5천 원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다시 떨어져요. 다시 사요. 다시 올라요. 또 5천 원을 해요. 그렇게 하루에 5번을 한 적도 있어요. 2만 5천 원이잖아요. 자, 100만 원에 2만 5천 원이면 연리로 2.5%예요. 하루 만에 달성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쌓여나가기만 하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으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경험하고 나서 계속 100만 원만 했을까요? 아니죠. 다음에는 30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하는 거는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막 아까 달러 공매도 같은 막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고레벨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서 한 번 투자할 때 10,000달러에서 많게는 좀 공격적으로 할 때는 10만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기도 해요. 한 번에 아까 추가 매수하는데. 그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10만 달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 몇 분 만에 5원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82원까지 떨어졌다가 88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5원만 올라서 수익을 얻어도 50만 원이에요. 10만 달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도 막 제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출발해가 그것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5천만 원 정도를 시드로 시작했는데 네. 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나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했다고. 신용대출 받았어요. 5천만 원 신용대출로 100만 원 단위로 출발해서 계속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을 재투자하고 복리의 마법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잘 돼서 네. 제가 달러 투자의 메커니즘을 주식 투자에도 응용했더니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로도 하지만 이 주식 투자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좀 자금의 규모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크게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는 이제 더 심했죠. 저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은행에 다 찾아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진짜 은행 직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런 책이 없었을 테니까. 예, 책도 없고 은행 직원도 자기 은행의 환전 정책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오히려 알려주기도 하는 게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이렇게 분할로 하다 보면은 달러 이제 창구에서 가서 사러 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주세요라고 하면 이분이 전표를 5장을 줘요. 5장? 예. 왜요? 아니 이게 5번 나눠 샀으니까 5장을 이제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기 5번째 메뉴 보시면은 네. 한 번에 커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예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세요. 그럼 전화를 해요. 아 있네요. 이 정도로 완전히 뭐 환전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환전에 대해서 자기 은행에 안 해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흔치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환전 정책도 모르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막 정보를 하나씩 습득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국민은행. 예. 국민은행에 봐봐요. 제 죽으려 은행입니다. 예. 거기서 환전을 하잖아요. 이제 전신환으로 환전할 때 네. 10,000달러를 환전하는 거하고 네. 500달러를 환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환전 수수료가 문제. 보통 더 많이 하는 게 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네. 10,000달러 이상을 한 번에 거래하면 네.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낮아지면서 더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만 달러를 환전을 한다 그러면 9,999달러 환전하고 또 9,999달러 환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런 정보를 해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심지어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달러 차이로 9,999하고 10,000달러하고 별 차이도 없잖아요. 근데 왜 환전 수수료를 이렇게 다르냐? 몰라요. 그래서 모르죠.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하고 끊었어요. 한참 후에 연락 왔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는데요? 무슨 법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자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있을 때 학자금 보내주고 뭐 할. 그게 아니라 어떤 법이 있대요.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그렇대요라고만 하고 그 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럴 정도로 은행마다 근데 국민은행만 그래요. 그거는. 다른 은행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해보고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은행을 거의 다 다녀봤을 거예요. 모든 은행을 다 거래해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삐처리는 하시겠지만 키움증권하고 국민은행의 이 조합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조합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 좋은 얘기니까 삐처리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새로 생긴 서비스예요. 제가 이게 달러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변을 확대해야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제 독자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주면 독자분들이 저는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고 해서 제가 정보가 계속 쌓이고 그 정보를 받아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또 독자분들한테 알려도 주고 하는데 우리은행의 환전주머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새로 나왔어요. 올해 정도에. 거기하고 NH나무가 또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된다는 의미는 은행에서 사서 증권사로 수수료 없이 이체가 가능하고 그 달러를 아주 좋은 환율로 재환전,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는 은행에서 하고 매도는 증권사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국민은행 조합 그리고 그 은행도 틀리고 이상하죠. 근데 이걸 이게 해보지 은행에서 않으면 증권사 보낼 때도 수수료가 있군요. 제가 그 김 작가님이 좋을 만한 정보를 드리면 지금 유튜버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민은행 외화 통장으로. 맞아요. 거기서 원화로 바꾸면 비싸요. 수수료가.
근데 그거를 키움증권으로 보내면 네. 0.5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존하는 가장 싸게 네. 수수료를 내고 원화로 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지금 환율수를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국민은행에서 바로 90%를 받는다고 해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75%니까 0.175%의 수수료가 발생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0.05잖아요. 네. 키움증권은. 그러니까 이체한 다음에 바꾸셔야 돼요. 아. 근데 이런 정보를 제가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알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환율 그 달러 투자라는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불리해요. 거래하는 시간도 되게 제한적이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하나의 투자의 장르로 정착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저도 달러 투자하기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는 게. 거래 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건 어떤 말이죠?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증권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밤에 한 7시 정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게 생긴 거예요. 환전을 빨리 하고 싶어요. 못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네. FOMC에서 막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네. 빨리 팔아갖고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죠.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저변이 확대돼서 달러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네. 저도 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얻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